자, 2번 목차 보시면 관세법의 적용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법 해석의 기준, 관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과세의 형평.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세의 형평,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고요. 딱 정해진 절차대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정해진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목적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조항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히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소급과세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수입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부과되지 않던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 어떤 규제를 가한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시점 이전을 기준으로 어떤 시점 이후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새로 법을 만든다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지금 법을 만들어 갖고 이전에 수입했던 물품, 3년 전에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다 지금 부과하겠다. 지금 어떤 규제를 하겠다. 소급해서 과세를 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이건 관세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법에 다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소급 과세는 안 된다. 자, 그 내용 보시면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도록 한다. 자, 새로운 법을 만들 때도 당연하고요. 이전의 법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뭔가 제한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세 부담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걸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는 그런 걸 법 규정이 있긴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이행이 돼서 납세자, 수입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더라. 그 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널리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갑자기 자, 이제 해석을 바꿨다. 여태까지 안 했던 걸 한꺼번에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어떤 그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관세청의 세관에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지 납세자한테는 뭐 소급과세를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급과세 원칙은 과세관청에만 적용이 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사실 이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관세법에도 납세자가 의무 이행, 세관 공무원이 직무 수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세관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과세관청에도 적용이 되고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도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납세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만,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공무원이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형평,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 규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자의적으로 좀 넓게 해석해서 좀 세게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봐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량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 어떤 법이든 다 100%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는 세관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그 재량을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재량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름과 내용 이 정도 매치를 시켜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관세법 관련 용어의 정리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입, 수출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양괄호 1번에 통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통관이 통하다, 네,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패스한다는 뜻이고요. 관자가 이제 빗장 할 때 그 관자입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관이라는 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통관은 수입과 수출과 그리고 반송 세 가지를 통틀어서 통관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간단하지만 시험에 그대로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익혀두시고요. 자, 먼저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입하면서 처음에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용어의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물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세법에서는 보고 있어요. 대외무역법보다 약간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관세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국내로 이런 규정만 있었으니까 간단한데요. 관세법에서는 이 관세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품 자체를 일단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건 외국 물품을 다음과 같이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물품을 이동시켜서 어딘가로 들여오는 것과 쓰는 것, 사용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는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대부분은 다 보세구역을 통해서 반입하는 걸 수입의 형태로 봅니다. 절차를 따라간다고 하면 보세구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밀수입하는 것도 일단 수입의 범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국내로 반입하는 걸 수입이라고 한다. 뭘? 외국 물품을. 자, 보세구역이라는 건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자가 유보하다, 보류하다 할 때 보자고, 세자는 세금할 때 세. 그래서 관세가 아직 유보되었다, 관세를 낼지 안 낼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겁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써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거나 쓰거나 사용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비행기 안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수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은요, 조금 간단합니다. 내국 물품, 우리가 아까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구분을 했었죠?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반송은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 요걸 반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관에는 수입 통관과 수출 통관과 반송 통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괄호 2번에 이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자, 수입 신고라는 걸 해야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 수 있는데요.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수입 신고 수리라는 걸 해줍니다. 수입 신고 수리라는 개념은 받아둔다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테지만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성 여부, 이게 관세를 신고한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확정시켜 준 다음에 이제 수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일단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요. 이거 다 확인하고 수입하도록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수출할 때 특히 그렇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통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신속 통관. 업체들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세 행정이 외국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성이 좀 빠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통관 절차도 굉장히 그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신속 통관을 위해서 그냥 수입 신고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심사는 후심사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됐던 물품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봐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원칙을 가집니다. 아무튼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한다. 수리를 받으면 일단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 있어요. 자, 그 수입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의 선박이에요.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고 외국의 선박 등의 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을 포함해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조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물품이 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수출 신고라는 걸 해요.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수출 신고도 역시 수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출 신고 수리는 수입 신고 수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30분 안 돼도 수출 신고가 수리가 돼요.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이 물품은 우리나라의 서울에 어떤 업체의 공장 안에 있는데 갑자기 내국 물품이었다가 외국 물품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 요 순간에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이 물품은 외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구역에 들어오면 물품을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세구역에다 놔두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건 확인들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수입 요건들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예, 그 요건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보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작업,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뭐 포장을 바꾼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들을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를 수리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외국 물품인 거죠. 요 물품에다가 보수 작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을 여기다가 뭔가를 부과해가지고 포장을 씌웠다든가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다 스티커 같은 걸 붙였다든가 이렇게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에다가 붙였다라고 하면 부과시켰다고 하면 그건 구분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다 거기에 부과된 물품 덧붙여진 내국 물품도 그냥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겁니다. 시험에는 앞에 나오는 이런 간단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개념보다는 조금 특이한 개념들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요걸 중점적으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 물품 보겠습니다. 내국 물품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인데 외국 물품이 아닌 게 내국 물품입니다. 아까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니면 다 내국 물품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선박 등의 공해가 아닌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아까 외국 물품에 나왔던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수입 신고가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물품이 도착해가지고 보세구역에 반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속 통관을 위한 규정들인데 아직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입 신고를 했는데 그걸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배에 실려 있는 상태로 비행기에 물품이 아직 실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내국 물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아까 수입신고를 한다 그랬어요.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수입신고만 하고 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을 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갖고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고 하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하면 그건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 본 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이에요. 수입신고를 했는데 아직 수리가 되기 전에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이건 아예 수입 신고도 안 한 거예요. 수입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출하고 나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수입 신고를 이후에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관세법상으로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도 다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따져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이든 아무튼 반출된 물품 승인을 받고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외국 물품의 소비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입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 물품을 소비 사용하는 것도 수입이라고 본다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선용품, 미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자, 선용품이라는 건 외국을 다니는 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에요. 기용품이라는 건 외국 무역기라고 하는데 외국을 다니는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고요. 차량용품이라는 건 외국 국경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라든가 그 안에서 먹을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속하는데, 그걸 용도에 따라서 그 연료 같은 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비행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한 건 그냥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지정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혹시 이제 공항에 가보시면 그 입국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출국 신고를 하고요. 안에 우리 면세점 막 있는 큰 인천공항에 가면 그 면세점도 있고 안에 터미널도 있고 큰 이렇게 공항 안에 내부가 있죠. 티켓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여권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다 보세구역입니다. 이 보세구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홍콩에서 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미국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 안에서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제공해서 이 안에서 소비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제공하기 위해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건 그냥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여행 갔다가 오면서 가지고 온 물품이에요. 그걸 운송수단, 비행기 안에서 또는 관세 통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아직 입국 신고 안 했어요. 세관 통과하기 전에 거기서 뭔가 외국에서 사온 음식 같은 걸 먹는다든가 뭔가 그 용품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규정한 대로 소비 사용하는 것. 자, 이런 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자, 양괄호 4번 보시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라고 하는 용어 정의가 있는데,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외국무역선, 그게 비행기면 외국무역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내항선, 내항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외국무역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전환신고라는 걸 해갖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튼 구분할 때는 우리나라만을 다니는 비행기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왔다, 서울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는 비행기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적과 복합 환적이 있어요. 환적이라는 건 우리 그 운송 쪽에서도 배웠었죠. 그런데 관세법에서는 환적과 복합 환적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세관의 관할구역,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학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예를 들면 인천
항이 있습니다. 인천항을 관할하는 세관은 인천세관이에요. 부산에는 또 부산세관이 있고요. 그 항 안에서 물품이 한 배로부터 내려져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걸 환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합 환적이라는 건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해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물품을요. 수입 통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보세 운송이라는 걸 합니다. 이걸 이제 부산항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세관 관할로 운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환적을 하는 걸 이걸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운영인은요, 보세구역 관련된 겁니다. 특히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특허라는 건 특별히 허락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무슨 뭐 특허권, 특허, 뭐 페이턴트 그거 아니고요. 예, 특허라는 건 특별히 허가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보세구역은 아무나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은 사람,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 보세구역의 종류를 나중에 배울 텐데요.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는 5가지의 보세구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사람을 운영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특허보세구역이 5개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 그걸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의 주인 또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운영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